최근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이 하나 또 나왔습니다. 뭐냐? 1가구 1주택 법이라고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다주택 금지법입니다. 한국 사람은 한 가족이 집을 하나만 가져라 라는 거를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좀 말씀드리면 주거정책에서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하자. 그러니까 소위 다주택 금지법이 지금 요번에 발의가 돼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국토교통위원회에 이제 진성준 의원이 이제 주거기본법을 개정하자 하면서 이제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이제 사는 곳이다. 거주지라는 거를 분명히 하고자 이 법안을 발표를 한 거고, 이렇게 원칙을 세우면 앞으로 이제 국민의 주거권이 늘어나고 자산 불평등이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주거기본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주거에 대한 국가적인 틀을 잡는 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기본법이죠. 기본법.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헌법도 있지만 헌법에서 뭐 다음 단계라고 해야 될까? 그냥 우리나라는 이걸 기본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이다. 그러면 주거기본법 제1조를 보면 모든 법은 1조가 가장 그 정의니까 이 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것들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한다. 이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한다는 개념을 넣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앞으로 주거권도 보장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을 꾀한다. 그렇지만 한 가구는 집을 하나만 가져라 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원칙이 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발의가 되자마자 바로 논란이 되는데, 특히 이제 헌법을 다루는 분들이 완전 뭐 이거는 명백한 위헌이고 이거를 대한민국에서 추진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막 반발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은사인 분도 이런 걸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소유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는 공산국가다. 그리고 뭐 다른 헌법학자분도 이거는 기가 막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100% 위헌이 날 수밖에 없다. 헌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라고 확신한다. 뭐 이런 게 막 나옵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도 기본권인데 이미 많이 통제하고 있는 나라다. 근데 여기에다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법률로 내는 거는 오히려 처벌해야 된다. 이런 사람을 오히려 처벌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정도로 이게 지금 논란이 됩니다. 재산권을 뭐 일부 규제는 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서도 뭐 일부 공익적인 걸로 좀 규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재산 자체를 하나만 가져라.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건 헌법에 100% 반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헌법학자들이 지금 막 이제 반발을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뭐냐면 소급 입법을 해가지고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다주택인 분들, 2주택, 3주택인 분들, 가구당 1주택이니까 예를 들어 한 가구에 가족이 5명인 사람이 집을 3개나 4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식도 줄 수도 있고 미리 주려고 사놓은 것도 있고. 그러면 이걸 결국엔 팔아야 되는데 강제로 이걸 매각하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국가의 기본 원칙이 되면. 아니면은 지금 다주택인 분들은 팔 수만 있고 살 수는 없게 강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무주택인 분들은 요걸 살 수 있지만 다주택인 분들은 재산을 더 늘릴 수도 없고 갈아탈 수도 없고 무조건 매각만 해야 돼. 그러면 이거야말로 재산권을 너무나 침해하는 게 아니냐. 이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이 될 것이다. 소급 적용을 해야 되니까. 아예 우리가 다 무주택인 상태에서 전쟁이 나서 다 박살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면 모를까. 이미 재산이 다 있는 사람들 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강제로 국가가 수용을 할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냐? 주택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 사유재산 침해가 이런 논란이 되니까 이건 오해다. 이 법은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인 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냐. 다만 이 원칙을 정책의 큰 방향으로 삼고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것이다. 다주택이 불법은 아니다. 내가 말한 게 그런 뜻은 아니다.
그렇지만 법률로 한 가구는 한 주택만 갖게 명문화하려고 한다. 그래서 오해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제 의견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주거기본법을 바꾸면 큰 문제가 되는데, 주거기본법에 보면은 제 4조가 있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있어요. 한국은 주거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만들거나 바꾸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이제 주거기본법에 대한민국은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게 명문화가 되면은 이 법 개정안 자체에는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처벌 규정은 없지만 이 기본법에 1주택을 의무화하고 2주택부터는 원칙을 위반했다라고 하면은 다른 법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그거에 맞춰서 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법에서 처벌 규정들이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아니 나는 그냥 주거기본법에다가 1주택을 그냥 명문화 하자는 거지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해도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이 법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법들을 개정하게 돼요. 이 원칙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주택을 하게 되면 세금을 더 때린다거나, 뭐 아니면 다주택을 청약을 금지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다주택인 경우에는 매수를 못하게 금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 원칙을 지켜나가려고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처벌 조항을 넣든 말든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1가족 1주택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이거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들은 안 된다라는 절대 명제를 만들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다주택을 하게 되는 게 위법사항이 되는 거니까 규제가 더 세질 수도 있고, 세금을 뭐 더 많이 내게 할 수도 있고, 처벌을 할 수도 있고, 일부는 뭐 국가가 수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공식적인 선언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간다는 거니까, 기본법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냐? 아니 그런 건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뭐 청약도 뭐 다 무주택자한테 뭐 더 많이 혜택을 주고, 다주택한테는 뭐 종부세도 걷고, 일부 뭐 토지 수용도 해가지고 뭐 공공임대 아파트도 짓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거랑 뭐 큰 차이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도 사실 되게 위헌 논란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헌인지 아닌지 애매한 선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많거든요. 최근에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헌법소원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약 한 17명 정도인 분들이 지금 이 국가 부동산 정책이 위헌 소지가 너무 많다 해서 총체적으로 지금 한번 위헌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말하는 어떤 부동산 정책들을 뭐 전면 부정한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는 지금 이 법치국가에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세금을 걷어야 되는 게 절대 원칙인데, 뭐 공시가격을 좀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공정시장가의 그 비율을 뭐 80%를 95%로 뭐 올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정부에서 약간의 그 수치를 바꾸면서 세금을 증세를 하거나 뭐 감세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 거기다가 뭐 종부세를 뭐 법인들은 그냥 매년 6%씩 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월세를 6%를 못 받는데, 월세도 6%를 못 받는데 세금을 6%를 내라고 하면은 이거는 재산권 침해를 떠나서 재산을 몰수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헌법 소원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왜 그러냐? 헌법을 보면은 제13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을 해서 재산권을 박탈당하면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과거에 내가 어떤 정부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행위를 했어요. 근데 그게 중간이나 뒤늦게 소급 입법이 막 돼가지고 나한테 피해를 주면 헌법에서 그건 금지하는 위헌사항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정부가 정책을 만든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특히 뭐 애매하지만 대출 규제 같은 것들, 분양을 받아놨는데 대출 규제하는 것, 갑자기 다주택이라는 걸로 해서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뭐 입주권을 뭐 안 준다든지, 뭐 재건축 아파트를 사놨는데 뒤늦게 바뀌어가지고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은 현금 청산으로 너는 뭐 집을 못 받아, 뭐 이런 식의 애매하지만 소급 입법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번에 위헌 소송을 한다는 거고, 제14조 이것도 있죠.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는 게 있어요. 1가구 1주택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에 살게 되면 이사가 쉽지 않겠죠. 이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헌법에 문제가 되는데,
이 지금 요번에 진성준 의원이 발표한 이 다주택금지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다주택금지법이 위헌이 만약에 아니라면, 이게 합헌이라면 지금 논란이 되는 모든 정책들도 거의 다 합헌이 되게 됩니다. 거의 다 합헌이 되게 되고, 지금보다 더 강한 규제가 나와도, 예를 들어 다주택을 규제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100%를 때리겠다 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위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더 강한 규제가 나와도 합법의 영역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이 법이 되게 지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위헌이 아니라면 다른 건 다 위헌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니, 모두가 1주택을 가지면 좋은 거 아닌가? 왜냐면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전세를 살게 되고, 저 사람들이 집값을 올리고 있으니까 내가 막 대출받아서 막 집을 사는데, 저 사람들이 물건을 다 팔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집을 가서 살면 되고, 그러면 다 같이 주인이 되면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죠? 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한테 이게 되게 안 좋은 겁니다 라고 이해시키는 일은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최대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뭐냐,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있는데 내가 살아야 하는 집은 서로 매치가 안 돼요. 나는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싶어. 서울에 출퇴근 잘 되는 역세권 아파트에 살면서 학군도 좋고 학원가도 잘 돼 있어가지고 내 아이를 키우면서 되게 좀 깔끔한 집에서 살고 싶어.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런 집은 되게 부족해요. 전국에 있는 모든 집이 다 아파트고 다 역세권이고 다 대단지고 다 조경이 잘 돼 있고 다 신축이고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집은 저긴데 현실적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집은 내 가족이나 경제력이나 이런 걸 따지면 나는 빌라에 사는 분도 있고 다가구에 살아야 되는 분도 있고 아니면 단독주택에서 살아야 되는 분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지방에 살아야 되는 분도 있고 출퇴근을 3시간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1가구 1주택으로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은 나는 아파트 가고 싶은데 나한테 배정되는 집은 반지하야. 나는 저기 대단지 아파트 레미안 붙은 이런 데를 가고 싶은데 나한테 주는 거는 나홀로 18평 아파트야. 왜냐면 집이 다 모든 게 깨끗한 신축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니까. 나한테 배정되는 집이 반지하라고 하면 내가 가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1가구 1주택이니까 모든 국민은 어딘가에 가서 다 살아야 되잖아. 한 집에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정말 가서 살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가기 싫어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기 싫어. 아니요, 왜요? 제가 왜 30평대 아파트를 못 받는 거죠? 그게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주면은 당신에게는 배정받는 집이 요 반지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가서 사셔야 돼요. 아니요, 왜요? 저는 연봉이 3,500인데 죄송한데 저기 연봉이 더 높은 분들한테 이렇게 순차적으로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요, 저는 직장이 너무 멀어가지고 여기는 못 사는데요. 죄송한데 직장과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저 사장님은 여기 정도 집이 본인 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내가 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요걸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모두가 1주택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선 신축 공급이 급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줄 사람이 없어요. 사줄 사람이. 전체적인 공급이 급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택 보급률 자체는 이미 100%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120%, 150% 할 수는 없잖아요. 집 개수는 지금 국민들이 살 수 있는 수준은 다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내부적인 거래로 이제 가니까 공급이 급감합니다. 그리고 이사가 어려워요. 왜냐? 서로 원하는 집을 교환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서 사는 집을 전세 주고 본인은 전원주택도 가시고 집 지어서 딴 데로 빠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는 안 돼. 저는 전원주택 가고 싶은 노부부인데요. 근데 저희 집은 아파트예요. 그래요? 그러면 전원주택에 사는 젊은 부부와 아파트에 사는 노부부가 서로 니즈가 맞아야 돼. 자, 그러면 제가 그 전원주택 가서 살 테니까 마침 전원주택에 애 키우고 계시는 분이 있었네? 그럼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사실래요? 근데 저는 거기는 직장이 안 맞아서요. 그렇구나. 아쉽네. 어떡하지? 그러면은 네이버에 좀 광고를 올려볼까? 혹시 가평에 전원주택에 사는 아이 둘 키우는 연봉 2억 정도 되는 분 없나요? 저희가 지금 노부부인데 저희는 이제 여기 이 집 그만 살고 싶어가지고 좀 매각하고 싶은데 저희 집을 원하는 분 있으면은 좀 한번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이 잘 안 달려. 얼마에 파실 건데요? 이게 17억이거든요. 아우, 저는 3억이면 살 수 있는데 3억이면 제가 거래하겠습니다. 쿨 거래 안 되나요? 이런 느낌. 어렵다. 거기다가 가장 문제는 이거죠. 지금 전국적으로 아파트는 50%밖에 안 됩니다. 50%. 그리고 나머지는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파트 중에도 상당수가 20년, 30년 된 노후화된 아파트들이고 나홀로 아파트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가서 살고 싶은 멋진 집 있잖아요. 괜찮은 집. 그냥 신도시에 그래도 한 3, 4억 하는 그래도 괜찮은 집. 세대수 한 1000세대 정도 되는 집. 이런 집들은 많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아파트 중에서도 소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집을 들어가기는 힘들어. 그러면 단순 계산해서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다가구 단독주택도 50%가 있거든요. 오피스텔까지 합치면 더 많겠죠? 그럼 여기도 누군가는 소유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만족하고, 네. 저는 이 15평짜리 빌라지만 이걸 제 1주택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저 아파트 가고 싶었지만 저는 쿨하게 포기하고 이 15평 빌라에서 제 집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 전 국민이 그걸 선택을 강요를 받을 텐데 거긴 누가 가서 살 것인가? 그리고 주거 환경이 급격하게 악화가 되겠죠. 왜냐면 이제 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은 이미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었기 때문에 집을 더 짓는다는 개념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집을 서로 교환하면서 다주택자가 무주택자한테 집을 팔아서 1주택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개발, 개선의 의지가 좀 적어지겠죠. 그냥 집 자체를 그냥 내부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살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거죠. 시작이 곧 끝입니다. 무슨 소리냐? 첫 집의 중요성이 엄청나지는 거야. 첫 집의 중요성. 첫 집을 어디를 고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될 거예요. 왜냐면 거래가 안 돼. 자, 이사가 쉽지 않아. 서로 원하는 집을 교환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정말 괜찮은 집에 가서 살아야겠다. 나는 지금 서울에 살고 싶은데 지금은 내가 일산도 살 수 있고 이렇게 안산도 살 수 있고 이러지만 야, 나는 앞으로는 서울 갈 건데 그리고 애도 더 낳을 건데 지금 신혼부부니까 원룸에 살지만 야, 애도 한 둘 낳을 생각인데 야, 그럼 30평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네. 그럼 서울에 30평을 미리 사놔야 되겠다. 안 그러면 못 바꾸니까. 그러니까 이 첫 집의 중요성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50%는 빌라 다가구 단독을 선택해야 돼. 이게 될 것이냐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문제가 이거 있죠. 한 동네에서 평생 살아야 돼. 남편이 갑자기 부산으로 발령납니다. 그러면 이 집을 팔 수가 없어. 팔고 부산으로 가려면 부산에서 서울 오는 사람한테 팔아야 돼요. 서로 교환해야 되죠. 그러니까 애매하죠. 그럼 이거 전세를 줄까? 부산에서 서울로 전세 구하는 사람한테 줘야 돼. 나도 부산으로 내려갈 거니까. 그러니까 저 부산에서 3년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서울에 30평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저희 집에서 3년간 사실 분 없나요? 1대1 맞트레이드 하실 분 없나요? 그러면 부산에 있는 어떤 사람이 연락이 맞으면 거래를 합니다. 근데 금액이 또 안 맞아. 근데 저 말고는 아마 사람 없으실걸요? 그냥 저랑 거래하시죠. 쿨 거래하시죠. 저희 집이 전세가 6억이고 사장님네 집이 전세가 3억인데 이게 쿨 거래가 됩니까? 아니 그런데 저 말고는 구하실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쿨 거래 가시죠.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신혼하고 청년은 그럼 어디서 집을 구하냐? 기존 노인이 사망하면 집이 생기겠죠. 근데 문제는 뭐야? 이 노인분이 돌아가실 때 자기 자녀한테 집을 줘. 유언에 이런 걸 씁니다. 영식아, 이 집은 절대 팔지 말아라. 앞으로 이 집은 우리 대대손손 가보로 물려줘라. 절대 팔지 마라. 팔면 너는 내 자식 아니다. 하고 눈을 감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면 이 집을 팔아서 어디 딴 데 가는 순간 우리 손자들부터 계속 고생이야. 그리고 자녀를 너무 많이 낳으면 안 돼. 자녀를 너무 많이 낳으면 얘네를 분가시켜야 되잖아요. 분가시키려니까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팔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신혼이나 청년분들은 나도 좋은 집을 가고 싶은데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사진처럼 되는 겁니다. 주차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차를 뺄 방법이 있나요? 여유 공간이 많아야 돼요. 여유 공간이 많아야지 차를 빼고 넣고 차를 넣고 빼고 이런 게 되는데, 그러니까 국가에서 1가구 1주택으로 만약에 이게 국가 정책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주차 칸에 차들이 다 차 있는 거야. 다 차 있어. 그러면은 이 차를 어떻게 빼지? 얘가 나가줘야 누가 들어올 텐데.
그럼 옆에 주차장을 늘려줘야 되잖아요. 주차장을 늘려가지고 여기로 막 차를 옮기고 빼고 옮기고 막 빼야 되는데 이게 안 되죠. 안 돼.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간 자리를 섣불리 나올 수도 없어. 나오는 순간 딴 애가 들어가면 내가 다시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법이 만약에 추진이 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이 법이 정말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판단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주거 관련된 법은 신중하게 발의를 해주시기를 좀 바라고, 특히 야당이 아니라 여당에서 뭔가를 발의를 하면은 되게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국회 의석수를 봤을 때 발의 후 통과까지 한 달 안에도 되기 때문에 발의 자체만 해도 논란이 되니까, 특히 주거 문제에 관한 법들은 국회의원들이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고 발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국회 내에서도 위원회들이 있어요. 그 위원회 안에서도 많은 토론과 논의를 한 뒤에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막 무조건 발의하고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건 추진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는 국민들한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다주택 금지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